입에서 단내가 난다면 조금 전에 먹었던 음식 때문에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 냄새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부터 무서운 후유증까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보, 오늘 입에서 뭔가 과일 냄새 나네. 사탕도 안 먹었는데 뭐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탕도 안 먹었고 양치도 했는데 입에서 달콤한 단내가 난다? 사실은 그 냄새, 몸이 보내는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입에서 단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는 단내와 당뇨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냄새로 당뇨를 알아챈 사람들의 이야기와 당뇨병 초기 증상과 합병증에 대한 내용, 운동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단내의 정체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케톤체 때문입니다. 사탕을 먹은 것도 아닌데 입에서 과일향 같은 단내가 난다? 그건 케톤체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 때 원래는 당을 사용해요. 그런데 당뇨가 생기면 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몸은 대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바로 케톤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아세톤, 바로 그 달콤한 냄새의 주범이에요. 이 냄새는 사과 썩는 냄새, 과일향, 손톱 리무버 비슷한 냄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어머니가 아들의 입에서 달달한 냄새를 맡고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피곤해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밤에 소변을 자주 봤다고 해요.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해보니 제1형 당뇨병이었고 이미 케톤산증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냄새를 눈치채고 빨리 병원에 데려간 덕분에 아들은 위기를 넘기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입냄새 하나가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내는 언제, 누가 더 잘 맡을 수 있을까요? 이 냄새, 정작 본인은 잘 못 느끼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냄새에 익숙해져서 무뎌져 있고 가족은 가까이서 말하거나 잘 때 숨냄새를 접하니까요. 냄새를 맡을 때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단내가 잘 느껴집니다. 아침에 공복일 때, 밤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케톤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중 하나인 아세톤이 숨을 통해 배출되면서 입에서 단내가 더 진하게 나게 됩니다. 아침에 양치 전, 가까이서 대화할 때 냄새가 더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운동 후 땀이 났을 때,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혈당이 부족해지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때도 케톤체가 나오며 숨과 땀을 통해 아세톤 냄새가 배출됩니다. 땀이 나거나 숨이 가쁜 상태에서 달콤한 냄새가 느껴질 수 있어요. 잘 때 가까이에서 숨을 맡을 때, 밤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 공복 상태가 길어지기 때문에 케톤체가 더 만들어지고 아침에 입냄새로 단내가 강하게 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후각도 더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더 잘 느껴지죠. 같이 자는 배우자나 가족이 단내를 먼저 눈치채는 이유입니다. 식사를 거른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몸은 다시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를 만듭니다. 다이어트나 단식 중인 사람도 입에서 단내가 날 수 있어요. 이건 케토브레스라고도 불립니다. 당뇨가 없어도 단식 중인 사람에게서 비슷한 냄새가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거나 탈수 상태일 때,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케톤체가 더 농축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아세톤 냄새도 더 진해지고 강하게 맡을 수 있어요. 물을 적게 마신 날, 입에서 냄새가 더 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입에서 이상한 냄새 나라는 말,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상 6가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 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갈증이 많고 물을 자주 마신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었다. 특히 밤이나 자기 전에 여러 번 간다.
식욕은 늘고 체중은 줄어들었다. 피곤하고 졸리다. 눈이 침침해졌다. 손발이 저릴 때가 많다. 이런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있다면 가까운 내과나 보건소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면 우리 몸 안에 케톤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혈당이 상당히 올라갔고 이제는 몸이 긴급한 대사 변화 상태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2단계까지 오면 단순히 혈당만 조심해야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눈과 관련된 질환 중 당뇨망막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눈 속 실핏줄이 혈당에 의해 손상되면서 시야가 흐릿해지고 검은 점이 떠다니는 비문증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안과를 가도 이건 혈관 문제입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많죠. 어떤 분은 요즘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눈앞에 뭔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망막의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콩팥은 몸속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고혈당이 계속되면 이 필터가 망가져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심해지면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변에 거품이 많고 다리가 자주 붓고 피곤해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신경까지 손상되면 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작은 상처도 낫지 않고 염증이 생깁니다. 심하면 괴사, 즉 조직이 썩고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고 발에 물집이 생겼는데 며칠 지나도 안 낫고 더 심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뇨발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당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인 피떡을 잘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심장마비, 협심증,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왼팔이 저리고 머리가 순간 멍해져요.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말초신경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화끈거리거나 얼얼한 느낌이 생깁니다. 밤마다 발이 화끈거리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어요. 당뇨성 신경병증이 시작된 걸 수 있어요. 손발 저림과 통증, 신경병증. 이 모든 게 당뇨에서 파생된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당뇨는 완치되나요? 제1형 당뇨는 완치는 어렵지만 조절 가능합니다. 제2형 당뇨는 체중 감량, 식단 조절, 운동 등으로 약 없이 지낼 수 있는 관에 상태가 가능합니다.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0kg 이상 줄이면 약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건강관리가 더 필요하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왜 꼭 해야 할까요? 1. 운동은 혈당을 직접 태워서 낮춰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다 씁니다. 이건 마치 혈당을 바로 불태워서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2. 운동하면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합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몸에서 잘 작동하지 않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인슐린 저항이 줄어들고 몸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인슐린을 도와주는 친구 역할을 합니다. 3.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부비만 줄이면 혈당도 함께 떨어져요.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은 혈당을 올리는 장본인입니다. 운동을 통해 체중을 5에서 7%만 줄여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4. 운동은 약이 해결 못하는 합병증도 막아줍니다. 운동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심장 건강, 혈관 건강, 눈과 신장,
신경보호까지 도와줍니다.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5. 몸과 마음,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며 우울감도 낮춰줍니다. 당뇨는 스트레스가 혈당을 더 올리는 병이기 때문에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은 혈당 관리에 직결됩니다. 신체를 움직여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운동은 이런 사람에게 더 필요합니다. 1.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은 지금 운동하면 당뇨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당뇨병이 있는 분은 혈당, 체중, 합병증까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3. 나이 들며 체중이 늘고 피로감을 느끼는 분은 운동은 혈당뿐 아니라 전신 활력을 줍니다. 첫 번째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인 걷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걷기.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속도와 시간을 늘리기. 특히 식후에 가벼운 산책은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잠깐이라도 걷는 것이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후 설거지 대신 산책하기, TV 보기 전 집 앞 한 바퀴 돌기 등 나만의 규칙을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워치나 폰 앱으로 걸음수 측정해 보세요. 목표는 하루에 7,000보에서 1만 보로 설정합니다. 걷기를 통해서 혈당을 낮출 수 있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짧고 강력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2에서 3층 정도 올라갑니다. 심폐기능과 하체 근육이 강화되고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의자 운동으로 무릎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등받이에 살짝 앉았다가 손은 허벅지에 두고 일어나는 동작을 합니다. 10회씩 2에서 3세트가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 들기 운동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복부에 자극이 되면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신 겁니다. 10회에서 15회씩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시면 됩니다. 혈당 사용량이 증가되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다리에 힘이 생겨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합니다. 방법은 아침이나 자기 전 10분씩 전신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특히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 자세, 나무 자세 같은 간단한 요가 동작을 꾸준히 해줌으로써 혈액순환 촉진, 관절 유연성 증가, 수면의 질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60대, 70대도 천천히 습관을 바꾸면 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단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는 단내, 사탕처럼 달콤한 냄새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말하는 도와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냄새 하나로 내 몸을 살릴 수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당뇨를 조기에 알아채고 더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좋은 건강 정보를 더 많이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